와, 청약통장 납입 금액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났네. 이 소식 들었을 때 처음 느낌이 어떠신가요? 무슨 소리야? 10만원 아니야?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인정 금액 늘어나니까 좋은 거 아니야? 41년 만에 바뀌는 거라니까 좋은 거 같은데? 쉽지만 반대로 생각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찾아보니 83년 당시 7급 공무원 월급 봉투 사진이 있었는데요. 지방 7급 10호봉이 월급 약 27만원이었는데요. 현재 최저임금 9,860원에 주 40시간 기준 206만원인 걸 감안해서 보면 현재 기준 약 100만원가량 넣는다면 넣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83년이며 5공화국 때이다 보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집을 짓자니 돈은 없는데 국민들 돈 모아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전후로 강남개발도 있었고 관련 리서치 참고해보면 부동산 자체 구입 시기도 적었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청약통장 매달 10만원 납부가 약간 국룰같이 느껴졌고 저 또한 부모님께서 미성년 때 가입해주시고 넣어주신 덕에 성인 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아파트 청약받을 때 공공과 민간 분양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다수 민간 분양은 납부액이 아닌 청약 가점제라고 해서 84점 만점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 4인 가구 15년 무주택 중 유지하면 69점 만점으로 계산하죠. 근데 공공분양은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납입 인정 금액이 있는데요. 매월 100만원 넣어도 인정 금액이 10만원이거든요. 10만원만 인정되니 즉 1년에 120만원이 인정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도시들 과천의 지정타나 2기 신도시인 위례 신도시 사례만 보아도 공공분양 당첨자 커트라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적게는 2,500만원대, 많게는 3천만원대 초과도 있었습니다. 즉 20년 이상 무주택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 꾸준히 납입해야 저 단지들을 청약돼서 입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민간 분양이 아닌 공공 분양을 해야 하지 싶을 땐 공공 분양이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 그렇죠. 발표한 지 얼마 안 되어 경제 관련 기사 보다 보니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이런 것도 이 기사를 보고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공 분양을 앞둬 분양가가 저렴하니까 나만 안 넣을 수 없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매월 25만원 저축하면 3천만원이에요. 지금 기준으로도 중형차 한 대는 살 수 있는 크다면 또 클 수 있는 금액인데 청약통장 단점이 아시다시피 기금으로 들어가다 보니 통장 해지하지 않는 이상 중간에 뺄 수도 없잖아요. 아이러니한 건 깨기 아쉬워서 청약통장 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청약통장 예금 이율은 2.8%인 반면에 담보대출은 5% 정도로 그보다 비싸요. 저금리로 맡겨놓고 찾을 때는 고금리로 빌려 하는 거죠.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현재 기준 시중은행 예적금 비교해도 4, 5% 받다 보니 고민될 수밖에 없죠. 또 청약통장 해지하는 이유가 크게 두세 가지로 꼽자면 첫 번째, 청약 당첨이 잘 안 된다. 가고 싶은 청약단지는 경쟁률과 가격이 높고 가고 싶지 않은 단지는 청약통장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거죠.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율. 금리는 낮으니 굳이 왜 넣어야 돼? 뺄 수도 없고. 마지막으로는 돈이 필요하거나 깨야 되는 경우예요. 열심히 모아서 청약 당첨되거나 잔금이 필요할 때 깨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생활이나 기타 지장이 있어 돈이 꼭 필요해서 깨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청약통장 해지율이 생각보다 높아졌음을 실감하죠. 그걸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대신 세금 공제 더해줄게 라고 혜택도 있죠. 하지만 기존 연 240에서 300만원으로 60만원가량 늘었는데요. 거기에 부수적인 조건이 또 있어요. 연봉 7천으로 가정하면 즉 실수령이 5,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산출액세 감안해서 한 달에 60만원이 소득이 없어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10만원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고소득자는 대상자도 아니고. 그래서 청약통장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저축 장려 느낌으로 해서 공공분양과 같은 집을 미리 좀 싸게 해줄게 이런 거죠. 요즘으로 비하면 와디즈 펀딩 같은 느낌 아시죠? 저리로 나라에서 돈 빌려간다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가점제, 추첨제 비율도 바뀌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인 2030 당첨자 비율도 높아졌죠. 그래서 청약통장에 많은 예치 금액을 넣지 않고도 기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일종의 집과 관련된 곳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물론 디딤돌, 버티모가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또한 PF나 전세사기 대출 선구제한다면서 하는 것들도 기금을 통해서 한다고 하기도 하죠. 근데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2년 새 35조나 줄어들었어요. 청약하자고 십시일반 모은 돈인데 이 기금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통장 해지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기금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그간 잘 내는 사람들 많으니까 잘 내는 사람들 돈 더 걷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공공분야 현재 당첨선이 보통 1,500만 원 선인데 150개월 걸리던 걸 60개월 줄어드니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당첨선이 올라갈 거예요. 또한 한편으론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10만 원에서 25만 원도 꽤 크단 말이죠. 그럼에도 25만 원을 늘려야 할까라는 고민이 되시나요? 청약 꼭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래도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간 분양 고려하시는 분들은 모든 면적 지원 가능한 서울과 부산 기준 최대 1,500만 원만 들어가 있거나 안 하셔도 무방하죠. 그럼에도 길게 생각해서 남들 다 붙는데 나도 부어야지 보단 1년에 300만 원 납부해서 15년 이상 가능할까 싶은 것도 있고요. 돈 낼 수 있다면 납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의도 자체가 국민을 위한 게 맞는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청약 넣기에 보통 민간 분양도 1억 이상 필요한데요. 현재 기준으로 1억 모은다면 얼마나 걸릴지 생각해 볼 법합니다. 금리 3.5% 가정해서 매월 100만 원 저금하면 약 8년 걸리네요. 매월 150만 원 저축하면 약 5년 2개월 걸리며 매월 200만 원 저축하면 3년 11개월 만에 모읍니다. 더 많이 벌면 더 빨리 모으듯 더 모을수록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단순 청약 통장이 아닌 다른 점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겠네요.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